국회가 거대 경제 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대 경제 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독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합니다. 거대 경제 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형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잡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당장 시행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자본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으로 벌어진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와 정치에게 관리할 책무를 부여하였는데 과연 이들이 세금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에 의구심이 매우 많습니다. 국민들 생활이 매일매일 불안한데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 정책으로 22%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 감세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합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GDP 대비 34%에 이르렀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잃었습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디지털 로봇화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대기업의 고용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면 대기업이 청년 실업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썼다면 청년 실업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 확보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성장, 양극화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세제 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입니다. 지난 30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우리 사회는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은 자주 지적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 혼란만 초래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개헌은 정치 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